원칙이 흔들리니 신뢰가 흔들립니다. 헌재가 그렇습니다. 실망입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 기일 지정으로 선입 선출 원칙도 헌재가 스스로 밝혀온 중요 사건 우선 원칙도 무너졌습니다. 다음 주 윤석열 파면 선고를 위한 선행 조치라는 해석도 있지만 윤석열 파면 선고가 기약 없이 더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커지는 이유는 결국 원칙이 무너진 탓입니다. 헌재의 신뢰와 존중은 스스로 원칙의 축적을 통해 획득하는 것입니다. 원칙이 흔들리고 그 이유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 의무조차 다하지 않으면 헌재 스스로 신뢰의 기반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헌재가 국힘의 요구를 다 들어주며 끌려가나 하는 지적이 나오겠습니까? 윤석열이 무원칙하게 불구속 상태가 된 이후 국민의 분노와 파면 여론은 한층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헌재의 파면 선고를 향한 국민의 인내 또한 이미 한계점을 넘었습니다. 총을 쏘라는 이야기를 쉽게 내뱉는 부부 권력이 일으킨 내란입니다. 윤석열 복귀는 지옥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한덕수 선고 이후에도 다시 정치적 좌고 우면으로 헌재의 신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선고 지연의 오류를 범하지 말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다시 한번 무겁게 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선입 선출 원칙과 윤석열 탄핵 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일을 먼저 지정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대국민 약속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헌재의 진정성을 불신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윤석열을 하루빨리 심판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불의를 단죄하지 않으면 정의로운 미래도 없습니다. 친일 부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군사 독재의 씨앗을 잉태했습니다. 또 청산하지 못한 군사 독재는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또다시 불의한 과거사를 되물림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회복을 기다리는 국민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고통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십시오. 그것이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책무이며 정의로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윤석열 심판이 가까워질수록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곳곳에 숨어있던 내란 세력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 내의 내란 반역의 수괴는 위헌 현행범인 최상목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법률에 의무로 명시된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은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면서 국민에게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라는 이율배반적인 언동을 자행하는 최상목의 후안 묻히는 명백한 탄핵감입니다. 국민께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내란 수괴 대행 최상목 부총리 앞에 놓인 것은 법과 국민의 심판뿐입니다. 예고 살인범 김건희가 대한민국 거리를 활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아침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자행된 달걀 테러 행위에 대해서 음모론을 펴는 자도 있던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입니다. 어제 SNS에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며 느닷없이 여기에 민주당의 자작극이라는 망상을 끼얹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 글에서 윤상현 의원은 이번 계란투척과 강제 해산이 민주당 측의 자작극일 가능성을 일각에서 제기한다라면서 교묘하게 책임 소재를 피했는데요. 일각, 어디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던가요? 증명을 못하면 책임지겠습니까? 탄핵 반대 시위를 하는 시민들이 결코 과격한 행동을 할 분들이 아니다라면서 두둔을 하던데 잘 아는 분들이시겠죠. 요즘 철이 되어서 그런지 이렇게 정신 나간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망상에 사로잡혀 방탄복까지 입고 최고위원회에 나서더니 이제 이것저것 헛것이 보이는 모양이다 라면서 테러 위협을 망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장동혁 의원, 말 조심하십시오. 지난해 1월 이재명 대표가 살인적 테러를 당하고 어제 아침에 민주당 의원들이 달걀과 바나나를 투척당하고 저녁에는 이재정 의원이 허벅지를 나라차기로 가격당한 폭력 행위가 실제로 발생을 했는데 테러 위협을 그저 망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테러 방조를 넘어서 테러 독려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도 망상에 사로잡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보면 망상 증상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만연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무데나 망상을 갖다 붙이는 버릇은 조만간 감당 불가능한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한 현실의 눈으로 국민의힘을 평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두고 자작극을 운운한 윤상현 의원, 제1야당 대표에게 헛것이 보인다는 등 막말을 일삼은 장상혁 의원, 즉시 사과하고 그 발언을 취소하기 바랍니다. 정치를 하면서 최소한의 염치와 예의는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과받는다면 나경원, 안철수 의원 사례처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숙고가 길어지는 사이 이런 질 떨어지는 망상가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헌재가 입장과 계획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헌재만을 바라보면서 윤석열 파면만을 고대하고 있는 국민의 간절한 심정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하게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윌리엄 유어트 그레드스턴 전 영국 총리가 종종 썼던 말입니다. 17세기 영국의 한 법학자가 지연된 재판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한 게 그 기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른 뜻이라도 제때 실현되지 않으면 정의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깊은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국론 분열이 확산되고 극단 세력의 행동이 거칠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방관하는 것은 범죄를 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우리 헌법을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